안녕하세요. 군매신저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시기들이 슬슬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지, 또 그에 맞춰서 우리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코로나 예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제 입은 피해를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인구를 지닌 국가의 성장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는 이제 공급과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미국 대선이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살짝 묻혀 있긴 하지만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경제와 금융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뭐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의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1차 부품이나 2차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를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었다면 이 중간 단계인 중국에서 하던 이 완성품 만드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뭐 인도나 베트남 혹은 캐나다 이런 여러 나라들로 이제 다각화된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생산 공장이나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이제 설치를 하고 부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중국에 많이 편중되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들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막연했다라고 이제 치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4차 산업 관련해 이제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속화가 되는 그 트리거 역할을 코로나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중앙에 보시면 사선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 사선이 뭐냐면 이제 2020년도 3월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 발생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회복을 많이 하고 나서 상승까지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장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던 당시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 주식시장을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뭐 V자로 회복할 것이다. 아니면 뭐 U자나 혹은 W자로 회복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견해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K자형 회복을 했다. 이제 그러한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견해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증시를 이끈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돈풀기로 인해서 그러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그 빵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이러한 4차 산업을 관련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술주들이 대장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러한 대장주들과 맞물려서 함께 관련주들이 오르거나 혹은 뭐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뭐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K자형 이 상단 부분이 아닌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그 과거 산업들이죠. 이제 구경제 섹터라 그래서 이러한 철저하게 소외받은 그러한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심하게 이제 받은 섹터들이 있죠. 이제 항공주나 뭐 여행주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K자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K자형 회복을 했다, 이러한 견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많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이제 한 그 뉴스 기사의 그 헤드라인인데요. K자형 회복은 불평등 심화 경제 부실화를 낳았고 3월 이후 미 중소기업은 이제 15만 5천여 곳이 폐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의 그 돈의 쏠림이 굉장히 심했지 않나, 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백신 개발 진행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큰 기업들 4개 글로벌 기업 이제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하다가 이 부작용 노이즈가 한번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잠시 임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1월 중으로 효능 분석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미 FDA에 긴급 승인 신청 계획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이었는데요. 모더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말에 같은 시기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큰 회사들 중에 일단은 이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시기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완료의 이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제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러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 보건장관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내년 4월 전 국민에게 이제 접종하겠다, 그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 11월 말에 만약에 긴급 승인 신청을 미 FDA에 하면은 미국 FDA 측에서 이 안정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몇 주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쯤이면 1차 그 백신의 그 보급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증시로 본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그 섹터는 아무래도 직접 관련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겠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이제 이 관련 주식들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신규로 이제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냥 트레이더 개념으로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묶였던 많은 경제고리들이 풀리게 되면서 경기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경기 재개 쪽에 무게중심을 잡고 투자 전략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경기의 흐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 지표들을 한번 몇 가지 추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구리 가격 추이를 알아봤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금융 전문가들이 경기 관련해서 원자재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업, 뭐 건설업 등등 해가지고 각종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제 구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리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보시면 그 구리 현물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이 박스권 상단에 지금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2020년 3월 대비 굉장히 많이 지금 회복한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뭐 남미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구리 강산이 이제 공급량이 제약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돈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무래도 이 구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장 뭐 그 경기가 완연히 회복돼서 구리 가격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도 있고 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환율은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섹터별로는 그 유불리가 환율에 원달러 환율이 유불리가 많이 갈리겠지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비중이 지금 가장 많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예를 들면은 원화가 달러보다 이제 10원 상승할 경우에 분기 영업이익이 수백억이 차이가 날 정도 상승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의 이제 그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인데요.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환율이 떨어져 있는데요. 2020년도 3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고점을 찍고 지금 2018년도 4월 저점에 이제 가까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대규모 경제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푼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빠른 경기 회복을 하면서 이제 위안화 강세로 이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제가 아직까지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동안 더 이제 1100원대 이제 하단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관련한 이제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된다면 다시 예전만큼의 그 심리지수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시장하고 실물경제 간의 괴리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이라 그런지 이제 배당을 노리고 이제 금융보험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재개의 무게 중심을 잡고 어느 쪽으로 이제 어느 섹터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받았던 섹터들 군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더 빠질 곳이 없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이 아무래도 좀 자유롭고 상승으로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백신이 나오고 나서 경기가 풀리고 나서는 가장 빨리 움직일 섹터는 아무래도 이 물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류, 해운, 이제 화물 관련하는 항공주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는 이제 사람들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뭐 극장이라든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 문화 소비주 관련했던 주들도 이제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완연하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 여행이나 혹은 또 레저 관련해서도 그 정도의 이제 소비들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는 이제 장비주를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코로나 시장에서 편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경기가 어느 정도 세계 경기가 완연하게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건설 관련한 이런 장비주들이 가장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방송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